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우정 작가님의 단명소녀 투쟁기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형식 면에서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화를 못 보셨거나 혹은 이 책을 직접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그 1화에 저희 줄거리 소개가 있으니 그걸 보고 제가 했거든요. 아까부터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줄거리 소개를 꼭 평소에 우리가 봐주시고요. 저렇게 안 해줬거든요. 그럼요. 줄거리 홍보 안 해주더니 본인이 하니까 계속 여러분 줄거리 시간이 보내고. 없어요. 편집자님 보지를 위해 저희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은 여성 서사라는 점에 있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쓰이는 그 소설 혹은 영화 혹은 드라마 같은 서사 중에 여성이 중심에 서는 게 꽤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또 새로운 여성 서사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파읽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재호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대체로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인물은 주인공인 구수정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은 인상 깊었던 대사를 한 대목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있는 이하는 내가 가져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이 대사가 인상 깊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요. 일단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황선우 작가랑 김하나 작가가 진행하는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여둘톡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거기 앞에 항상 나오는 그 안내 멘트가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매번 듣는데도 그 문장을 들으면 나는 내가 지금 뭘 보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라는 질문이 항상 던져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구수정의 대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같이 겹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뭘 보면서 좋아하지? 그 부동산을 보면서 좋아하나? 아니면 어떤 천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나? 인정을 받았을 때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수정이 가장 좋아했던 건 자신의 어떤 생애 감각을 깨워줬던 경험, 자신의 생애 감각을 깨워줬던 이한이라는 존재를 볼 때 가장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수정의 그 마음이 정말 너무 저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부러웠었고요. 그리고 아까 영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구수정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19살 고3으로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삶에 찌들어 있는 나이일 수 있는데 어떤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투쟁하는 용기 있는 청소년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을 보면서 어른인 나도 정신 차려야지, 삶을 제대로 그냥 흘러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용기를 갖게 해주어서 구수정이라는 인물이 인상 깊었습니다.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좋다라는 좋은 것을 알아보는 재호님이었고요. 이내님 어떠셨어요? 재훈이 얘기를 진짜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이 제목이 단명소녀 투쟁이잖아요. 원래 저는 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구수정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한 나로서 살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이안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 죽여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안이라는 존재가 전 그래서 되게 눈여겨봐졌었는데 이안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 소설 처음에 한 번 끝까지 읽었을 때 이안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별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게 되게 모호하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 읽었고 두 번째 읽으면서 약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읽을 때쯤엔 이게 뒤에서 이제 또 재호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정의 또 다른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이 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전 되게 그래도 여태까지 되게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 많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허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안심하는 사이에 금방 다시 경계를 세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문학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이안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변 인물처럼 그려진 북두와 은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북두는 그 구수정이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정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북두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면서 그 수정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그 구수정이 너 오래 죽어라는 북두의 말을 싫다면요? 라고 당돌하게 대답하지만 이계에 가서는 실제로 하는 일이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난 7명의 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등장해서 그 구수정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구수정이 가방에 있는 떡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7명의 아이들이 떡을 막 와구와구 먹는데 먹을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꾸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구수정은 떡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노화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구수정이 걔를 보면서 내 탓이니? 라고 속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구수정 탓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배가 부를수록 이제 노화해 가서 사망하는 존재이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수정 탓은 아니지만, 구수정이 자기 탓을 하는 모습은 마치 그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좀 잔혹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탓을 더 많이 한다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구수정이 약간 그 자기 혐오, 자기 탓에 빠져 있을 때 북두가 등장해서 따뜻한 밥을 짓고 맛있는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 해석을 네 탓을 더 할 필요는 없어. 너는 네 앞을 보고 걸어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앞으로 걸어가게 등을 밀어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두가 이 소설 전체에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1장에 짧게 나온 은주라는 인물은 북두의 그 점집에서 약간 뭐랄까요? 일을 같이 봐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수정은 은주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은주는 그 동네에서 은주 슈퍼라는 슈퍼를 운영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어린 수정은 그 은주의 자기 이름이 상으로 걸린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핵심 단어인데 까먹었어. 불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 드시죠. 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자기 자녀를 따서 상호명을 짓잖아요. 여성이 자기를 직접 노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은주는 그 수정이 사망 선고를 받고 돌아 나올 때 백설기를 사줍니다. 근데 백설기가 장수를 상징하는 떡이죠. 은주가 백설기를 무려 100개를 구수정 가방에 넣어주거든요. 구수정은 가방을 가득 채운 그 떡을 보면서 또다시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장 죽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은 19세 소녀에게 은주가 떡을 싸주는 행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수정이 다시 이 장면을 보고 불경스럽다고 말한 내용의 의미가 그 은주 슈퍼를 바라보며 세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여성에게 말하는 불경스럽다라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야 하는 운명을 거슬러야 하는 존재에게 너는 이거를 다 먹어야 해 라고 장수를 상징하는 떡을 준 거잖아요. 결국에 운명을 거스르라고 다시 한번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수정이 그 은주에게 불경스럽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한 장면이 되게 탁월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주어진 질서를 거스르는 여성을 향한 존경의 단어가 아니었을까? 되게 불경스럽다라는 말을 주체적으로 다시 사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좀 무릎을 쳤습니다. 이내님이 저희 이 소설 읽고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남겨주신 질문이 너무 멋있었어요. 무엇이 수정을 죽게 했고 동시에 살게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내님께 직접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수정이가 죽고 싶게 만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냥 나로서 살 수 없게 만든 기성세대의 질서들 그런 것들이 수정이를 죽고 싶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3 때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수시 세대인데 수시를 딱 넣고 1차에 넣었던 학교에서 3개를 연달아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절망감이라는 단어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절망감을 느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절망스러울 일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때 절망감을 제가 느꼈던 이유는 제가 고3이라는 상황에서 제가 제 존재의 가치를 다하려면 대학에 붙어야 한다라는 것 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질서대로만 제가 살아왔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나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처럼 다른 방향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수정이가 사실 처음에 그 북두에게 점을 보러 갈 때 가방에 넣어갖고 왔던 건 모의고사 성적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갔었고 근데 가자마자 너는 대학을 간다 안 간다를 듣는 게 아니라 죽을 거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또 이 저승에서 만난 악사의 얼굴에서 담임교사의 얼굴을 봐요. 근데 그 담임교사가 자기한테 줬던 모멸과 분노감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에게 죽고 싶게 만들었던 어떤 기성세대가 온전히 너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압박이나 강압, 질서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수정을 죽고 싶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살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74페이지 부분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한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정은 살고 싶지만 이한이 없는 삶은 원하지 않는다. 수정은 죽고 싶지 않지만 이한을 대신해서는 죽을 수 있다. 혹은 죽일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죽일 수 있다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질서를 상징하는 것들을 나는 사랑하는 이한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제 죽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나로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잘 죽여나가서 나는 온전한 나로서 명을 이어나가서 살아가겠다 라는 의미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질서를 무너뜨릴 용기를 갖게 해준 그게 이 수정에게는 이한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내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그럼 무엇이 구수정을 살게 했을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여기서 그 이한이라는 존재가 구수정과 다른 존재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한은 죽고 싶어하고 수정이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마음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공존하는데 우리가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저희가 되게 우울에 늪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수정이 살게 하는 힘은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자신과 살고 싶은 자신 사이에 좀 화해가 되었을 때 괜찮지 않은 자신을 용납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좀 살고 싶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장면을 작가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90쪽에 보면 이제 구수정과 이한이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눈물이 흘리면 흘릴수록 강물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슬픔이 마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음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 두 마음 사이에 좀 온전한 화해를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결말 부분이었는데요. 그 수정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교양 있고 우아하게 그래서 오늘 같이 온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서의 엄마와 밖에서의 엄마가 다르고 또 은유가 얼마 전에는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하였는데 그래서 너는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좀 상한 나머지 은유 저희 딸에게 그래서 너는 다른 엄마가 갖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은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엄마 어차피 다른 엄마들도 밖에서만 친절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역시 현명하네요. 그래서 진실을 간파하였다.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저는 우아한 사람이다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보면 수정이가 내일이 너무 개 같아서 두려웠다.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개 같아서 좋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화해 이후에 내일이 개 같으면 어때?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 이 수정을 살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정을 왜 죽고 싶었는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120쪽이었는데요. 그 수정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들과 어제 태어난 강아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수정이 엄마가 우리 애는 개를 무서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정이 엄마 나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책의 1장에 20쪽에 수정이 그 네일이라는 개를 만나고 혼자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정은 한 번도 개를 무서워한 적이 없는데 개들이 수정을 싫어했다. 그래서 수정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개가 오는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개들은 수정을 싫어했지만 수정은 한 번도 개를 싫어한 적이 없고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수정이 개를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그 소녀를 향한 그 세간의 인식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워하겠거니 라고 지레 짐작해서 당사자의 감정인 거잖아요. 이건 행동도 아니고 감정인데 감정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 개를 못 만나게 선을 긋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잃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그 대상화되어 온 소녀, 너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내가 선택해줄게. 너는 약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말들이 사실은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인데 그 안에 소녀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간에서 제한되어 왔었는데 그런 현상, 문화가 구수정을 죽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영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레이를 진짜 두려워했었던 거는 구수정의 엄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너무 자기 품 안에 안고 있었던 나머지 정말 무서웠던 건 엄마인데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지도 모르고 딸한테 투사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제가 지금 클로징이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지만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북두가 도시락을 싸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북두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수정과 이안에게 주고 너희가 저승신을 붙잡아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도망치는 자는 붙잡히게 되지만 쫓는 자는 붙잡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이 소설의 여성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거든요. 도망치지 않고 같은 곳을 달리더라도 예전에는 도망치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쫓는 자가 되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가 연명을 원하지만 그 삶에 내가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 쫓아가서 붙잡아서 무너뜨리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를 온전한 나로서 살 수 없게 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망치고 계셨다면 멈춰서서 뒤돌아서 마주보고 붙잡으러 가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용기가 여러분들이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